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10거래일 연속해서 약세 흐름이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모두 하방 압력을 보였습니다. 새벽 사이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만큼 25bp 인하 결정을 내렸는데 다만 내년도 4회가 아닌 2회 연속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게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외국인 밀당으로 양지수 상승. 외국인이 밀면 양지수가 떨어지고 외국인이 당기면 양지수가 상승하는 흐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주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증시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던 만큼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테마가 있었을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선 CCUS, 어제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봤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활용하고 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산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또 기후변화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머스크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CCUS 분야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IRA는 줄이고 축소하고 폐지하더라도 CCUS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의 석유와 가스, 화석연료 산업과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또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탄소 배출과 동시에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경쟁 우위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앞다퉈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돋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국내 관련주는 캠트로스,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등 온실가스 관련 테마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 테슬라가 8% 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 상승분이 장 초반부터 약세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테슬라가 그 전까지만 해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직전 테슬라는 3% 넘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우리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가았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용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발 악재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BM입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18일 마이크론 D램이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걸 어제 적었는데 오늘 새벽 6시 20분 기점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좀 부진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1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향후의 가이던스도 낮춰 잡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AI 사용과 경쟁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HBM이 더욱더 귀한 몸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서도 관심 있게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점인가 임원들 지분 매각 소식이 이어지면서 의료 AI 관련주 루닛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제장에서 낙폭을 크게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보여질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퀀텀 컴퓨팅이 나사와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15% 넘게 뛰었고요. 51% 추가 폭등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 첨단 소재과 광통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추가적으로는 화이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 mRNA 역시도 내년도에 더욱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고 한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요. 여기에 화이자 관련된 우리 기업들 역시 줄줄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LG전자가 자사주 76만 주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소식이 더불어 전해지면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다행히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는데요. 이 좋았던 시장이 사실 어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FOMC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 기다렸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욕 3대 지수도 좀 크게 빠진 모습이라서 아마 오늘 시장도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주도주가 부재하고 좀 테마단으로 돌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안정을 좀 찾았을 때 주도주로서 살펴볼 내용이 좀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M7 이야기하다가 최근 슈퍼스타 브로드컴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일명 배트맨이라고 해서요. M8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는데요. M7에다가 지금 앞에 브로드컴이라는 단어, B자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브로드컴의 CEO가 컨콜에서 이대로 가면 27년에 브로드컴의 AI 매출이 600에서 9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준보다도 한 3, 4배 이상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 있어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브로드컴이 시장에서 슈퍼스타가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더불어서 AI에 대한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 단계로 좀 넘어가게 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추론은 이제 그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시장의 넘버원은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는 학습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른바 범용 반도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 기업마다 각각 필요한 기능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반영해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조금씩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는 XPU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론용이고요. 또 기업들이 원하는 거에 맞출 수 있고 효율성도 사실상 범용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M7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배트맨으로 빛날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이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맞춤형이 대세다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범용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맞춤형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12월 13일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언급된 기업들이 구글이랑 메타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까지 언급이 됐는데 빅테크 기업이랑 협력을 하면서 각 기업들이 원하는 반도체, XPU를 만약에 제공하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형 ASIC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서 여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가지고 가보자면 팹리스 기업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가온칩스랑 에이징랜드 관심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세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브로드컴 쪽에서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요 며칠 사이 유리기판도 굉장히 강세 보였었죠. JNTC랑 SKC 그리고 필옵틱스까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상 체결 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시장 2% 넘게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랑 마이크론 실적 기다렸지만 예상치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죠. FOMC는 물론 금리 인하하긴 했습니다만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다라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됐고요. 뉴욕 증시도 좀 크게 빠지면서 오늘도 커플링 될 거로 예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2.3% 밀려나고요. 코스닥은 2.5% 밀려나면서 680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까지 함께 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역시나 다 빠질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보입니다. 다시 17만 원 선까지 회귀를 했네요. 17만 4천 원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3%가량 하락세 보이면서 5만 3,3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FMC의 영향으로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시장 열고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